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난 시민 제의로서 저널리즘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제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은 저널리스트인가?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1회에서 아주 잠시 다뤄봤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놓고 한번 좀 더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널리즘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언론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 것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대중들에게 시사 정보나 뉴스, 해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따라서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건 그런 언론 매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기타의 방식으로 시사 정보, 의견, 해설, 뉴스 제공 행위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널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힘과 영향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막중합니다. 박종철 씨 치사 사건 보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태블릿 PC 보도, 이런 것들은 저널리스트가 그리고 저널리즘이 나라의 진로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로까지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이렇게 좋은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레기라고 하는 말로 대표되듯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저널리스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봉사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오용하고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영향력을 남용하고 존중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자질들을 지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기레기라고 표현하고 대중들은 심지어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 불만을 넘어서 혐오를 표시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저널리스트나 기자를 바라보는 그런 대중들의 시각이 멸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근원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중들의 높은 기대, 그러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현실, 이 간극에서 만들어지는 절망감, 좌절감, 실망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널리스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는 이렇게 높은 기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기자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구현했던 인물들은 누구였는지 한번 저널리스트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압력에 굴하지 않는 고발자로서의 저널리스트 상이 있습니다. 때는 1894년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만한 인물입니다.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대계 육군 장교가 있었고요. 이 사람은 적국인 독일에 군사 기밀을 넘겨줬다는 이유로 반역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가 유대인이라는 편견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무고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국수주의와 반유대주의로 물들어 있던, 눈이 멀어 있던 군사법정, 가톨릭교회 대중들은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온 그런 사실조차도 무시한 채 진실보다 마녀 사냥에 몰두하고 맙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광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유명하고 인기 있었던 최고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자 지식인이었던 에밀 졸라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나는 고발한다 라고 하는 기사, 아주 장문의 기사를 통해서 이 진실에 눈 감고 있었던 프랑스사의 집단적 무지를 폭로하고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는 행동을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이 무엇이든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단지 드레피스라는 유대인이 그가 죄인이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그 고집스러웠던 국가의 폭력과 대중들의 광기, 그것에 혼자 반기를 든다는 것, 저항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에밀 졸라는 군사법정에 대한 중상모략의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하던 와중에 영국으로 도피해야 했을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는 드레피스를 무죄 석방으로 이끌었고 국수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프랑스 사회에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탐사형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편적인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탐사자로서의 저널리스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1972년의 일입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신참 기자였던 칼 번슈타인 그리고 밥 우드워드는 민주당 선거본부가 차려져 있었던 미국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범죄자를 잡는 그 장면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추적에 들어가죠. 이 당시 다른 언론들은 상당히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려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닉슨의 권력 남용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집요하게 파헤쳐냅니다. 결국에는 그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연출하게 된 아주 역사적인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언론은 권력이 던져주는 정보를 받아서 먹는 그런 언론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이 취재를 하기보다 권력이 던져주는 정보를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정보라는 이름으로 팔아먹었던 상업주의 언론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언론에 관해 경종을 울렸고 미국 민주주의의 힘은 미국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언론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각인시켜줬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웠던 투사로서의 저널리스트 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언론인 저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송건호, 성유보로 대표되는 지사적 언론인입니다. 유신헌법을 통해 반민주적 독재체제를 공고히 했던 박정희는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보도를 할 수 없도록 긴급 조치를 선포합니다. 이에 1974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은 자유언론 실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바로 독재 정부에 결연히 맞서게 됩니다. 여기서 앞장섰던 기자들 다수는 해고됐어요.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성한 동아투위, 조선투위라고 하는 조직은 바로 정의와 민주를 추구하는 지사적 언론인의 상징을 만들었고 민주화 투쟁의 핵심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언론인들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최욱 씨는 이런 의미의 저널리스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최욱 씨가 여러분들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저널리스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그런 언론인, 용감한 전문적 저널리스트라는 이상은 저널리즘이 뭘 해야 되는가, 궁극적 지향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은 좋으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대다수의 언론인들을 기레기라는 이름으로 폄하하게, 너무 쉽게 폄하하게 만듭니다. 너무 간극이 크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고 무엇보다 매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했습니다. 시민들이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정보가 소수 엘리트 손에만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매체를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호주 출신 해커인 줄리언 어산지는 각종 기밀 문서를 취득해서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만으로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가 2006년에 창설한 내부 고발자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는 각국 정부나 기업의 부정부패를 폭로해 줄 수 있는 수백만 건의 기밀 문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아주 유수한 시사 잡지에서는 이 위키리크스에게 뉴미디어 어워드를 수여했고요. 어산지라는 사람은 바로 행동주의 저널리스트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우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던 컴퓨터 기술자인데 2013년 통화감찰 프로그램 프리즘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존재를 폭로했고 그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추악한 면모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우리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 세계인의 의제로 올려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전문적인 저널리스트와 깨어난 시민이 사회개혁, 저널리즘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만나야 될 때입니다. 줄리언 어산지는 해커도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켰지만 정보원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사실은 저널리스트로서 윤리를 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위키리크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는 만약에 영국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유수의 고품질 전문 언론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시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스노든이 제공했던 기밀 문서를 탁월한 저널리즘의 형태로 바꾸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쉽게도 폄하하는 전문적 저널리즘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타당한 견해를 제공하는 일, 권력이 은폐하는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일, 그리고 권력자를 답변대에 세우는 일, 정보원 보호,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저널리즘의 윤리와 원칙을 지켜서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은 모두 전문 저널리스트들이 해줘야 될 그런 몫입니다. 한편 이 전문적인 저널리스트들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깨어난 시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개개의 언론이나 개개의 신문사나 개개의 방송사가 모든 정보에 능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탁월한 기자, 아무리 큰 매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총합인 이른바 집단지석보다 똑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최욱 씨는 저널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능과 시사 사이로 오고 가면서 아슬아슬한 형태로 새로운 종류의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욱 씨는 다양한 시사 정보와 의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지식을 더해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윤리와 책임 문제를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와 함께 최욱이 새로운 저널리스트 제이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깨어난 시민 제이로서 초청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해 나가며 이 단순한 사실 너머에 있는 은폐던 진실을 찾아서 굳건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자는 이제 영웅이기보다 여러분들과 같은 깨어난 시민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진실을 찾아나가는 여정의 길잡이, 그 전문적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나름의 전문성과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문적인 저널리스트가 그 각각의 정보를 조직해 주어야 되고 책임 있는 윤리 기준을 통해서
탁월하고 질을 갖춘 저널리즘으로 탈바꿈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저널리스트들의 자유와 독립과 전문성은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지원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부패한 권력에게는 까칠하지만 정의로운 시민들에겐 겸손한 조력자가 되는 전문적 저널리스트. 각자의 지식과 정보를 내어 민주주의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깨어난 시민 제의가 이제 서로 만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새로운 저널리즘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 새로운 종류의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참여하고 지지하고 성원하고 협력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